주간 이익 동향 살펴드립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되고 있고 혹시 뭐 그간 일주일간의 변화에 있어서 조금 돌아선다든가 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난주랑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사실 신흥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이익 모멘텀을 보여주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0.6% 선진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신흥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가까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선진국보다는 좀 이익 모멘텀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업종별로나 뭐 국가별로 조금씩 차별화가 나오고 있다는 네. 점에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별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선진국, 신흥국 이 이익 조정의 네. 이익 조정치의 하향을 이끌고 있는 국가가 어딘지를 네.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이제 중국이랑 홍콩이 최근에 이익 전망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내에서도 가장 안 좋은 이익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중국이랑 한국, 대만 여전히. 네, 여전히 사실 이익 전망치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에 선진국 내에서 독일의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그러네요. 지금 계속 전환이 됐다라는 점이 네.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미국도 하향 조정폭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는 네. 점에서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이 여전히 이 신흥국에서의 하향을 네.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건 뭐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국가별로 쪼개서 봤을 때 좀 나아지고 있는 국가들도 보이기는 네. 한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선진국부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괜찮았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선진국 내에서는 소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산업재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랑 금융, IT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좋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이 네. 좋았었기 때문에 네. 이 선진국 금융 섹터는 다음 주에 갔을 때는 플러스로 어쨌든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지금 몇 달 동안 변화가 크게 없는 상황이고 네. 뭐 지역별로 선진국, 신흥국 나눠서 보더라도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이제 국가별 업종별로 조금씩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별화가 좀 나오고 네, 있다라는 네. 점이 최근에 달라진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흥국은 어떨까요? 신흥국 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하면은 이익 전망치는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다 마이너스예요. 네, 유틸리티랑 네. IT, 헬스케어, 소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산업재도 이익 전망치가 그래도 나쁘지 네.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그래도 뭐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네. 다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미국에 한정해서 업종별로 어떤 흐름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한국도 이제 현대차랑 기아의 이익 전망치가 좋은 흐름을 네. 보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호텔 레저, 미디어 엔터, 반도체. 네, 그래서 뭐 한국의 업종이랑 뭐 다른 섹터는 반도체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엔터의 이익 전망치가 좋았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편에서 에너지랑 화학 그리고 증권, 은행, 철강 이런 쪽의 이익 전망치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 보죠. 일단 뭐 자동차 좋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최근에 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뭐 주가도 이익도 계속 네.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네. 나머지는 어떨까요? 네, 뭐 자동차랑 2차 전지를 제외하면은 뭐 이익 전망치가 뭐 특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좋아진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나 뭐 조선기계, 철강, IT 하드웨어 전부 다 합산 이익으로 봤을 네. 때에는 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한 달간의 주가 상승률은 플러스를 모두 기록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유일하게 지금 주가가 안 되는 쪽이 보험 업종 이 그러네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소매유통, 은행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주가 측면에서는 네. 위로 좀 돌아 있다라는 거, 이익도 좀 옆으로 이동을 해줬으면 네.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익 동향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일주일 동안 올해 이제 한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0.3%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61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한 달간 4.4%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추정치의 하향 조정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1분기랑 2분기를 좀 나눠서 보게 되면은 1분기는 27조 원 정도, 그리고 2분기는 31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2.8%의 한 주간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향 조정폭이 크진 않지만 1분기가 유독 좀 하향 크네요. 조정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나 2분기의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네.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쪼개서 이익 동향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실적 시즌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트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해 주셔야 할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시장의 흐름 안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익이 플러스인 기업들하고 마이너스인 기업들의 4월 수익률 차이가 네. 4%포인트를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1, 2, 3월보다 이익에 대한 민감도가 4월 달에 굉장히 높아졌다고 높아졌다. 보시면 되고요. 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계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다 같이 올랐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 업종의 4월 수익률이 7%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익하고 주가랑 굉장히 예민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플러스인 쪽만 좀 집중을 하시더라도 네. 성과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익 전망치가 올라간 업종은 2차 전지랑 증권, 자동차, 화학, 운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은 쪽은 반도체, 에너지, 상사 자본재,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그러니까 좋은 쪽에 저는 뭐 당분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에 진입해 네. 있는 만큼 좋은 것들 위주로 좀 추려서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맞지 네.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익 변화 측면에서 상위에 있는 것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2차 전지 빼고 갈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우선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IRA의 세금 혜택에 대한 어. 부분들이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 주에 이익 전망치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IT 가전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랑 LG 전자 정도가 이익 모멘텀이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나머지 이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양극재 같은 네. 기업이나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첨보 이런 기업들은 네. 이익은 사실은 뭐 그러네요. 좋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익이 좋은 쪽에 오히려 음. 기회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왔던 이제 모멘텀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익이라는 거에 네.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익이 잡히는 것들 위주로 좀 봐야 할 네.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익 변화 상위에 있었던 증권업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죠. 네, 그래서 뭐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거래 대금이 늘면서 이익 전망치가 바닥에서 사실은 왼쪽 보시면은 살짝 반등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기회가 조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화학 업종도 사실은 뭐 2차 전지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주에는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실적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에 네.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익 변화 상위 업종 쭉 훑어봤는데요. 2차 전지, 증권, 그리고 뭐 이제 화학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다만 이 업종들 모두 다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고 그 안에서 네. 실적이 잡히고 있는 기업들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화학 업종 내에서도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이 특히 눈에 띈다는 것까지 짚어드렸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익 변화 하위 업종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일단 정유 섹터, 에너지 섹터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SGC 에너지 모두 이제 뭐 정유업 혹은 이제 발전 자회사들을 네.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워낙 그쪽에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클리컬이지만 네. 화학하고 에너지 업종의 이익에 대한 분위기는 다르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료도 좋진 않습니다. 네. 네, 음식료 안에는 KTNG도 들어가 있고 CL제일제당도 들어가 있고 뭐 하이트진로 같은 기업들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이익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그죠? 빙그레머 정도 제외하고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네.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좋지 않아요. 이게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고 네. 앞에서 보셨던 필수 소비재랑 비슷하게 이제 시클리컬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최근에 1분기 지나면서 실적 흐름은 경기 방어 업종의 이익 흐름이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그러네요. 점이 공통적으로 좀 발견이 돼서 네. 음식료랑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쪽에서는 기대할 게 크게 있지 않다 당분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존에 이제 저희가 경기 방어주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 주가와 또 이익과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면 약간의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익 변화 하위 업종 내에서 필수 소비재, 음식료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구간이니만큼 실적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에 대한 주가의 민감도도 높아져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